그해 겨울 나는 강원도 산길에서 눈에 갇혔다. 회사 일로 동해 쪽 소도시에 며칠 머물다가 연휴 전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국도를 벗어나 고갯길로 접어든 것이 돌이켜보면 사소한 실수였다. 내비게이션은 15분을 줄여준다고 했지만 그 15분이 나를 산 한가운데 세워두었다. 그 시간에 그 산길을 넘는 차는 나 말고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눈은 오후부터 흩날리기 시작해 해가 지자 앞 유리를 하얗게 덮었다. 처음엔 그저 겨울 풍경이 곱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눈은 이내 한방눈으로 바뀌어 헤드라이트 불빛까지 하얗게 삼켰다. 와이퍼가 밀어낸 자리로 곧바로 다음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고개 중턱에서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되돌아갈 길을 잃은 뒤였다. 차 안 온도계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라디오는 잡음만 흘렀고 휴대폰은 진작 신호가 끊겨 있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나무들 사이로 흐릿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처음엔 눈에 비친 헤드라이트의 잔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동을 끄고 나서도 그 불빛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동을 켜둔 채 마냥 구조를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차에서 내렸다. 무릎까지 눈이 차올랐고 발을 뗄 때마다 뽀득 소리가 조용히 났다.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며 나는 그 불빛 하나만 보고 걸었다. 불빛을 향해 10분쯤 걸어 올라가자 낡은 2층 목조 건물이 눈 속에 서 있었다. 처마 끝에 숙이라고만 적힌 나무 간판이 바람에 얕게 흔들렸다. 여관이라기엔 너무 조용했고 빈집이라기엔 창의 불빛이 너무 따뜻했다. 미닫이 문을 밀자 안에서 마른 나무 타는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다. 봉당 옆으로 좁은 마루가 이어졌고 마루 끝에 방 하나만 불이 밝았다. 좁은 봉당 너머로 화로를 앞에 둔 노인이 앉아 있었다. 예수는 훨씬 넘어 보이는 여자였고 무릎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화로불에 얼굴이 반쯤 붉게 물든 노인은 나를 오래 기다린 손님처럼 바라보았다. 눈이 많이 오지요 하고 노인은 나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나는 길이 끊겨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겨우 사정을 설명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랫목 쪽으로 손을 들어 보였다. 방은 하나뿐이었는데 이미 불을 넣어둔 듯 바닥이 은근하게 따뜻했다. 나는 언손을 아랫목에 대고 그제야 길게 숨을 뱉었다. 노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왔다. 그릇을 감싼 손끝으로 온기가 번지는 동안 나는 낯선 안도감에 잠겼다. 노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집안에는 오래 묵은 나무와 재의 냄새가 낮게 배어 있었다. 벽에는 낡은 궤종 시계가 걸려 있었지만 추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 바늘은 3시 40분에서 더 가지 않았다.
멈춘 바늘을 보고 있자니 시간이 이 집만 비껴간 것 같았다. 나는 지금 이 밤 9시쯤일 거라고 짐작만 했다. 노인은 화로에 숯을 하나 더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저마음 이 풍경이 울어도 문은 열지 마세요. 눈이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나는 소리라고 노인은 덧붙였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랫목의 온기 때문인지 눈꺼풀이 자꾸 무겁게 내려앉았다. 노인은 내가 눕는 것을 보고 화로만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눕자 온몸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눈이 지붕에 쌓이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사방이 고요했다. 나는 담요를 끌어덮고 오래 걸은 사람처럼 금세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을까? 처마 밑에서 맑은 쇳소리가 들려왔다. 처마 밑에서 풍경이었다. 바람도 없는데 규칙적으로 한 번씩 울었다. 눈이 미끄러지는 소리라고 하기엔 그 간격이 너무 고르고 조용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풍경이 다시 울기를 기다렸다. 나는 반쯤 눈을 뜬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미닫이문 창호지 너머로 마당의 눈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창호지에 비친 눈빛은 달도 없는데 이상하리만치 환했다. 그 빛을 가로질러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는 그림자가 지나갔다. 발소리는 없었고 다만 풍경만이 그 걸음에 맞춰 한 번씩 울렸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처마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무섭다기보다 누군가 밤길을 재촉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울림은 처마 이쪽에서 저쪽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겨갔다. 풍경은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대문 쪽에서 천천히 잦아들었다. 나는 다시 아랫목으로 몸을 말고 얕은 잠 속으로 미끄러졌다. 아침은 눈이 반사하는 흰빛과 함께 밝아왔다. 밤새 아랫목은 식지 않아 담요에는 낯선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문을 여니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소복이 쌓여 반짝였다. 그런데 그 눈 위로 대문에서 처마 아래까지 발자국 한 줄이 곱게 나 있었다. 오는 발자국만 있을 뿐 돌아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발자국은 처마 밑에서 문 앞에서 지워지듯 뚝 끊겨버렸다. 노인은 벌써 화로에 불을 살려두고 나를 위해 물을 데우고 있었다. 나는 간밤의 풍경 소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눈이 그렇게 장난을 친다고만 했다. 아침을 얻어먹고 나는 길이 좀 뚫렸는지 밖을 살피러 나갔다. 눈은 그쳤고 고갯길 저편으로 제설차의 노란 불빛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노인에게 하룻밤 값을 물었다.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눈 오는 밤에 든 손님에게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내려가는 길에 대문 옆 낡은 장독대를 한번 보고 가라고 했다. 장독대 옆에는 작은 돌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돌은 어른 무릎 높이쯤이었고 오랜 눈비를 맞아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다. 나는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돌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 보았다. 글씨는 많이 지워졌지만 누군가의 이름과 길에서 눈에 갇힘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새겨진 날짜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눈을 한줌 걷어 돌 위에 살며시 얹었다. 나는 크라전든 토와 노인이 등 뒤에서 그 사람도 눈 오는 밤에 이 집을 찾아왔었다고 낮게 말했다. 추운 밤에 문을 열어준 집은 쉬이 잊히지 않는 법이라고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아직도 눈이 많이 오는 밤이면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고 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다. 제설차를 따라 고개를 내려오는 동안 백미러 속의 여관은 눈보라에 천천히 지워졌다. 큰 길로 내려서서 다시 돌아보았을 때 산은 그저 하얗게 잠들어 있었다. 불빛도 지붕도 처마미 풍경도 눈 속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겨울밤을 오래 걸어 겨우 닿은 따뜻한 방으로만 기억한다. 문밖을 지나간 그 걸음이 부디 그 방의 온기까지는 닿았기를.